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11일 세무실무 소득세 부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소득세 부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지금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그냥 또 플레이만 해놓고 계속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쉽다면 쉽고 아니면 또 양이 좀 많아요. 외울 양이 좀 많아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지 않으면 되게 양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기말고사 준비할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개학 때문에 5월달에 원래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건 힘들 것 같고 기말고사 한 번으로 1학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말고사 한 번인데 우리가 배운 양은 1학기 통틀은 거잖아요. 중간 기말고사 통틀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학습해야 될 양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다시 학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또 복습을 하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과세 표준하고 세액 계산 구조를 우리가 외워야 되는데 이건 단순하게 좀 암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계속 쌤이 매일 시간마다 복습할 때 이걸 한 번씩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낸다. 돈을 벌면 버는 소득이 있고 그거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일부분을 몇 %에서 6%에서 42%의 구간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했어요. 쌤, 내가 돈 벌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요? 너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라에서 사회제도나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너가 출근하기 위해서 도로도 깔아줬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경찰들도 잠복하고 그죠? 불나면 119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너가 돈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재반 시설들을 국가에서 해줬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좀 내줘라. 그래서 계속 사회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돈 벌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죠. 자, 아무튼 이런 소득세는 열거주의로 되어 있다. 열거주의는 소득세에 열거된 소득만 세금을 낸다. 소득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 대표적인 게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득은 세금 안 내도 돼요. 돈은 벌었지만 세금 안 내도 된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이제 회사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사들이 활성화되고 잘 돼야 고용도 창출되고 사람도 뽑고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그 차원에서 상장 주식의 처분이익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아무튼 열거주의는 총 몇 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8가지가 열거되어 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이렇게 2배사, 근영기, 퇴양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 그 중에 우리는 뭐만 배운다? 근로소득만 배우는 거예요. 다 배우기엔 너무 양이 많습니다. 못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하고 저는 근로소득만 제대로 알아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내년에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자가 될 거고 월급을 받을 거고 그러면 본인의 세금은 본인이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내년부터는 해야 돼. 그래서 근로소득 부분만 딱 떼어내서 그 부분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 계산 구조를 보면 앞에 근로소득이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 연봉이죠. 거기서 뭘 빼지? 비과세, 분리과세. 우리 비과세, 분리과세 배웠잖아.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하고 끝내는 거. 비과세 소득되는 거 여러 가지가 배웠잖아요. 엄청 많았잖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거, 포함되지 않는 거, 비과세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비과세 되는 거였잖아. 그 중에 3가지만 암기해보면 가장 중요한 거.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 근로수당. 연 240만원. 조건이 있지? 생산직이라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월정 급여가 얼마? 210만원. 그리고 직전 연도에 연봉이 얼마? 총 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초과 근무하거나 연장 근무하거나 휴일 근무하거나 그러면 그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받아도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는 거였어요.
다시 나는 생산직 근로자다. 그런데 작년에 총 급여액이 얼마? 2,500 이하. 그리고 월정액으로 따지면 210만 원 이하인 나는 생산직, 돈을 적게 버는 생산직 근로자가 초과 근무했을 경우, 연장 근로했을 경우, 휴일에 나와서 일했을 경우, 그때 돈 받은 것은 24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돈 벌었지만 안 내게 하겠다. 자, 그 다음에 식대 얼마까지? 10만 원까지. 회사에서 돈을 안 주면, 밥을 안 주면 돈으로 줬을 때 10만 원까지는 비과세고 10만 원 넘어가면 그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10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세금 낸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또 알아야 될 게 자가운전 보조 있죠. 회사의 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근무를 할 때,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차가 없대. 돈으로 받았대. 내 차를 회사에도 사용하고 회사에서 돈 받으면 그 돈 받은 부분은 비과세 하는데 영원히 비과세 할 수 없고 20만 원까지. 즉 내 차로 회사를 사용하면 차가 망가질 거 아니야. 그 돈은 20만 원 정도 실비 변상으로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만큼은 비과세. 이 세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기 비과세 해줘야 돼요. 자, 아무튼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빼면 뭐가 돼요? 총급여라는 게 되고, 이 총급여에서 바로 세금을 때리는 게 아니고 또 빼주잖아.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고, 이 근로소득 공제의 느낌은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노력한 대가라고 했잖아. 노력한 대가를 좀 빼주겠다. 왜냐면 기업들은 수익이 있으면 비용을 빼서 당기순이익에서 세금을 내지만 개인들은 비용이라는 게 없으면 세금을 버는 소득에 대해서 바로 세금 내면 너무 많은 세금을 내기 되기 때문에 빼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노력의 대가인 근로소득 공제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대가는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얼마 이상은 얼마, 얼마 이상은 얼마 이렇게 해서 표로 딱 나타내 준다고 했었어요. 그 표는 암기할 필요 없고 나중에 책에 다 있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까지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돼요. 앞에는 근로소득, 뒤에는 근로소득 금액이 됐어요. 근로소득 금액하고 근로소득은 다른 말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연봉, 근로소득 금액은 뺄 거 다 뺀 나머지 금액이었죠? 자, 거기서 다른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이런 게 없으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그게 바로 종합소득이 되는 거죠. 종합소득. 이렇게 바로 그게 종합소득이 되는 거죠. 이자, 배당 이런 게 없으면, 다른 열거된 소득이 없으면 바로 그게 종합소득 금액이 되고,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고 또 빼준다. 많이 빼주죠? 또 빼준다. 빼주고 나면 과세 표준이 되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때리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세금을 매기는, 이 금액이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 금액이 낮으면 세금을 적게 내는 거야. 기준이 되는 금액을 과표, 과세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여기다 드디어 세금을 곱하죠. 그러면 이제 세액이 산출되는 거야. 산출 나왔다. 세액이 나왔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또 빼준대. 세액공제라는 것도 빼준대요. 빼주면 좋은 거잖아. 직장인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세액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 돼야 되고, 이미 낸 게 있으면 기납부세금을 빼주고, 이미 낸 거 있으면, 우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뺀다 그랬잖아요. 한 달에 조금씩 그걸 기납부세금을 빼주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되는데, 이 중에 대한민국의 모든 개인들이, 소득이 있는 개인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내는데, 계산해서 내는데, 항상 5월달이 돼요.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그 기간에 내야 되는데, 근로소득자들만 따로 뭐 한다? 연말정산이라는 걸 한다. 몇 월달에? 2월달에. 그래서 근로소득자들만 2월달에 알아서 세금을 떼간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덜 낸 세금 있으면 그때 조금 더 낸다라는 컨셉이에요. 연말정산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사업소득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업소득자들은 5월달에 내야 되는 거야. 사업은 근로소득자만 2월달에 연말정산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에 있는 월급쟁이들이 엄청 많거든요. 모든 성인들 중에 거의 다 대부분의 사람들 월급쟁이겠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월급이 많겠죠. 그죠? 기업 하나에 직장인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기업이 많아요, 직장인이 많잖아.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분이 여기 종합소득 공제 부분이야. 이 종합소득 공제 부분은 인적, 물적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인적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걸 했잖아, 선생님. 한 명 둘 다 똑같은데 둘 다 연봉이 똑같아. 2,000. 그런데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좀
돈 똑같이 벌어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나의 부양 가족이 많아. 나는 내 돈 가지고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인적 공제라는 것을 둬서 똑같은 연봉이어도 너는 좀 부양 가족이 많고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많으면 세금을 좀 빼줄게 라는 컨셉으로 인적 공제를 둔다고 했어요. 그쵸? 저번 시간에 그 중에 기본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가 있었습니다. 기본 공제는 부양 가족한테 빼주는 거였지? 기본 공제, 추가 공제.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다 할 건 아니고 신용카드만 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용카드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험료는 보험료 낼 때 낸 금액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낸 금액을.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그래요. 주택자금 살 때 이자 같은 거 공제해주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간이 나오면 좀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중요한 건 이거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자, 인적공제 있었고 인적공제에 기본공제가 있고 추가공제가 있었죠. 자, 한 명당 얼마씩 했어요? 150만 원씩이었어요. 누구였어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본인하고 내 와이프, 내 남편, 그리고 부양가족, 내 자식이나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부 다 된다. 형제, 자매까지도 되죠. 형제, 자매까지도. 형제, 자매. 나의 동생, 그죠? 내 와이프의 동생, 이것도 전부 다. 와이프랑 나랑은, 그 다음에 여러분과 남편은 하나기 때문에 와이프의 친구, 와이프의 동생, 나의 동생도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나의 엄마, 아빠, 내 와이프의 엄마, 아빠, 다 우리 어머니야, 다. 자, 여기서 이제 수급자가 된다는 거 됐고. 근데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다. 요건 두 가지였잖아. 나이랑 소득이랑. 자, 나이는 몇 세? 직계 비속. 내 밑으로는 20세 이하여야 되고, 이하예요. 20세까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위로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60세 이상이어야지 된다. 그러면, 나한테 150만 원을 빼주겠다 이거야. 150만 원. 왜? 20세 이하면 돈을 안 버는 부양가족 있잖아. 그치? 내가 연봉자인데 돈 벌었는데 자식이 고등학생이야. 그러면 이 고등학생 돈 안 벌잖아요. 나한테 돈을 타서 쓰잖아. 그러면 내가 얘를 부양해야 되니까 내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세금 빼줄게. 얼마큼 빼줄게? 자식 한 명 있으면 한 명당 150만 원씩 빼준다. 두 명이면 300만 원 빼주겠다는 거야. 세금을 빼주는 게 아니고 너의 소득에서 빼주겠다. 소득을 적게 벌었다고 쳐주겠다. 이거야. 자, 그래서 소득 요건은 돈을 안 버는 컨셉인데 그 안 버는 컨셉이 얼마냐? 소득 금액 기준. 소득이 아니고 소득 금액이야. 제일 뒤에 있는. 그지? 소득이랑 소득 금액이 다르다고 했어. 소득 금액 기준 100만 원 이하. 총 급여 기준 500만 원 이하. 둘 중에 하나만 돼요. 500만 원 이하면 돈을 못 버는 컨셉이고 이렇게 돈을 못 버는 컨셉인 애들은 아무래도 나한테 돈을 타서 쓰겠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부양해야 되겠다. 이 컨셉인 거예요. 자, 아무튼 돈을 못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세 이하여야 되고,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오케이. 20세 이하. 그래야지 나한테 돈을 탔습니다. 60세 이상이면 늙어가지고 일을 못한다. 나한테 돈 탔습니다. 이거예요. 그럼 60세 이하는 60세 이하는 엄마 아빠가 60세 이하야. 젊어. 엄마 아빠가 60세 이하면 젊죠. 요즘엔 60대도 젊어요. 70대도 젊고. 60대 요즘 할머니가 아니야. 예전에 60대 할머니였지만 지금 60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진짜 청춘이야 청춘. 자, 그런데 60세 이하면 돈 벌어라 이거야. 아들한테 타쓰지 말고.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20대가 넘었어. 20대가 넘었으면 부양가족 안 돼. 이제 너는 성인이고 너가 돈 벌었어야지 엄마 아빠한테 탔으면 안 된다라는 컨셉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도 20대 이하 60대 이상 다 적용한다라는 거. 자, 배우자는 근데 소득 요건만 따지죠. 배우자. 왜? 배우자를 갖다 20대 이하랑 결혼할 수 없잖아. 60대 이상이랑 결혼할 수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배우자는 돈 많이 벌지만 않으면 배우자는 150만 원씩 빼주겠다 이거야. 예전에는 그 엄마 와이프들이 보통 주부가 많았잖아. 요즘에는 직장인들 많지만, 그죠? 그러면 내가 밖에서 나가서 돈 벌고 그럼 내 와이프 내가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지금이 아니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랬잖아요. 보통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와이프는 돈을 안 버니까 무조건 나한테 150만 원 빼주겠다는 거지. 이해됐죠? 근데 장애인도 있었어. 장애인도 나이를 안 따져요. 왜? 한 번 장애인이면 계속 장애인인 거야. 20살 장애인도 불쌍하고 10살 장애인도 불쌍하고 30살 장애인도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안 따지는 거야. 장애인은 무조건 불쌍하다 컨셉. 그런데 월급 아니면 재산이 많은
소득이 많은 장애인은 안 불쌍하다는 컨셉이에요. 그치? 돈이 많다. 그냥 장애인일 뿐이지 돈이 많다. 그러면 공제 안 된다라는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랑 장애인은 소득만 따진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부양가족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당연히 재혼해도 당연히 와이프죠? 재혼하면 와이프 아닌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입양자도 전부 다 내 자식이죠. 입양자도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계 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까지입니다. 원래는 비속밖에 안 돼요. 내 자식밖에 안 해준다고. 150만 원. 내 자식. 그런데 자식이 장애인인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둘 다 해주겠답니다. 둘 다 너무 어려운 컨셉이니까 그건 예외적인 거예요. 자, 이제 추가 공제입니다. 자, 그렇게 기본 공제가 되면 추가적으로 또 따져봐라. 4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 첫 번째, 경로우대. 몇 살? 70세 이상. 우리 엄마가 늙어 60세가 넘었어. 그럼 150만 원 나는 받았지? 근데 엄마가 늙어 70세가 넘었어.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100만 원 더 해주겠다. 왜? 더 늙으면 늙을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높고, 그러면 내 돈은 아무래도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세금 빼주겠다는 컨셉. 두 번째, 장애인인 경우야. 부양가족이 장애인이 있으면 정말 그 집이 힘들겠죠? 장애인이면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여러분들도 뭐 장애인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좀 보기 힘든데, 저기 TV 같은 데 보면 장애인 나오면 정말 힘들어요. 집이 막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좀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컨셉인데, 아무튼 지금 현재는 한 명당 200만 원씩 해주겠다. 장애인 경우에. 한부모 공제라는 게 있었어요. 부모가 한 명인데 자식 키우면 2명이서 키우는 것보다 힘들겠잖아. 그치? 자식이 2명 있어요. 근데 부모에서 키우는 거하고 나 혼자 키우는 거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자, 그랬을 때는 한부모 공제라 해서 내가 부모가 1명이다. 나 혼자 키운다. 그러면 100만 원 더 빼주겠다. 소득에서 빼주겠다. 소득에서 빼주니까 너의 연봉이 줄어들니까 세금을 적게 되겠네. 이런 컨셉이에요. 근데 한부모라는 것은 배우자가 없다. 남편이 없거나 아니면 와이프가 없거나 이렇게야. 그 다음에 기본공제인 자식을 키우면 한부모다 되어있어요. 마지막 부녀자. 자, 여자의 혜택이었죠? 여자면 무조건 대한민국에서는 50만 원 빼준다. 여자가 돈 벌면 빼주는 거야. 왜? 여자는 아직도 남자들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조금 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빼주는 거예요. 남자는 없다. 여자는 한부모랑 부녀자랑 겹치면 하나밖에 안 해주고, 그러면 한부모로 가야 되겠죠? 왜? 100만 원 빼주니까. 얘는 50만 원 빼주는데. 자, 그리고 부녀자는 위에랑 다르게 얘는 밑에를 키워도 되고 위를 키워도 돼요. 그죠? 엄마, 아빠. 내가 엄마, 아빠를 부양하고 있어도 상관없다. 근데 이거는 위에 엄마, 아빠는 안 돼. 자식을 키워야 돼. 이건 엄마, 아빠. 즉, 부녀자 문제 외울 때 어떻게 배웠죠? 여자가. 근데 얼마야?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자가 내가 돈 벌어서 자식을 키우거나 엄마를 키우거나 남편을 키우거나 그래서 남편. 그죠? 남편이 있으면 힘들다. 남편 진짜 왼수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거나 엄마를 키우거나 남편을 키우거나 하면 힘들다. 여자는 힘들다 컨셉으로 50만 원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남편도 있어. 그럼 남편만 있잖아. 근데 여자잖아. 그럼 50만 원 무조건 해주겠다는 거야. 한부모 아니잖아,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결혼했어. 남편 있어. 그럼 무조건 50만 원 해준다니까. 남편 안 해주는데. 여자 혜택.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오늘 해야 될 내용이죠? 오늘 해야 될 내용. 자, 복습을 약 15분이나 했어요. 그죠? 복습을 15분이나. 왜냐면 계속 복습을 해도 여러분들이 안 보니까 너무 걱정돼서 계속 높아지면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가 나갈 내용이고, 잘 보세요. 자, 인적공제 공통사항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거야. 인적공제 뭐 있었지?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있었어. 기본공제 얼마씩? 150만 원씩. 한 명당 150만 원씩. 요건 두 가지. 나이랑 소득. 그치? 나이랑 소득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부양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부양해야 된다는 거지. 자, 가게들을 가면 나 있고, 사랑하는 내 와이프 있고, 엄마, 아빠 같이 살고, 자식도 같이 산대. 이 가족이라고 생각해봐. 자식이 2명, 엄마, 아빠 있고, 부양가족 총 6명이 사는 거야. 그럼 내가 혼자 돈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의 부양가족은 나 빼고 5명이나 되는 거잖아. 그치? 그 5명이 봐봐. 부양가족의 경우에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어. 생계가 뭐야? 같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지. 우리 엄마는 저기 미국에 있어. 그럼 내가 엄마 아빠 부양하는 거야? 아니잖아. 내 돈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치? 그 컨셉이야. 같이 먹고 살아야 돼. 같이. 그래야 부양하는 거다. 자, 주민등록상에서 주민등록표 있지? 거기에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고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튼 주민등록상표에 올라가 있고 같이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 자, 근데 유의사항이에요. 이거 여기서 좀 허점이 많은데 유의사항 봅시다. 자, 배우자. 여러분들 같으면 나중에 남편, 나는 나중에 와이프, 나중에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자, 나중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 그러니까 내 와이프, 선생님 기준으로 내 와이프, 그 다음에 직계비속, 내 자식들. 그 다음에 입양자는 내 자식이죠. 입양자는 거주자와 별거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본다. 이 거주자라는 것은 나야 나. 선생님 나야 기준. 내가 내 배우자와 내 자식과 별거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주겠대요. 여기죠. 부양가족으로 간주한다. 같이 사는 것으로 간주한다. 왜 그러냐면 봐봐. 내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내가 직장이 강원도야. 그러면 나 강원도에 살아야잖아. 주말 부부 해야 되잖아. 같이 먹고 살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 배우자와 별거 같이 떨어져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을 봐줄게. 그래서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줄게. 150만 원 빼줄게 라는 컨셉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직계비속 자식들 경우에 어쩔 때 별거가 일어날까? 그지?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을 제주도로 중학교를 보내. 내 자식을 울릉도로 고등학교를 보낸다고. 좋은 고등학교 있대요. 거기서 울릉 호박면 먹는 고등학교 있대. 그러면 글로 보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같이 안 살아. 기숙사에 거기서 살고 있어. 그래도 그냥 같이 사는 것을 봐주겠다. 여기까지 이해? 즉 나와 나의 와이프, 내 자식은 따로 떨어져 살아도 그냥 같이 사는 걸 봐주겠다라는 컨셉이에요. 왜? 어쩔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 라는 컨셉. 자, 근데 위로 와. 직계존속. 엄마 아빠.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간주해주겠다. 즉 요거 주거 형편이라는 말, 요거 좀 애매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원룸이야. 조그매. 근데 자식이 3명이야. 와이프도 있고.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엄마 아빠가 저기 시골에 살아. 그러면 주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따로 살아도 같이 사는 것을 봐줄게 라는 컨셉이에요. 위에는 주거 형편이 없었잖아. 그냥 따로서 무조건 같이 사는 거야. 내 와이프랑 내 자식은 따로 살아도 이유에 상관없이 무조건 같이 사는 것을 봐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 해야지. 안 그러면 같이 사는 게 아니다. 엄마 아빠 좀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내리사랑이라는 거 들어봤죠? 엄마 아빠는 무한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 싫어해도 엄마 아빠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해요. 내리사랑 밑으로. 엄마 아빠도 부모님이 계셨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 근데 웃긴 거는 자식들은 그만큼 엄마 아빠를 사랑하지 않죠. 엄마 아빠가 선생님 저는 사랑하는데요? 사랑하지. 근데 엄마 아빠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덜 사랑하거든.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무한적으로 무한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 내 자식.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엄마 아빠를 위쪽으로 직계존속은 제발 좀 모시고 살아라. 주거 형편이 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주거 형편이 되면 모시고 살아라는 조항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면 우리 집은 50평이면 아파트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안 살아요. 그런 집 많잖아. 그래도 엄마 아빠는 전부 다 150만 원씩 공제 받는다고. 이 이유 때문에. 주거 형편, 우리 집 50평인데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주거가 그런 주거가 안 돼요. 이해됐어요? 아무튼
아래쪽이나 배우자는 무조건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봐주고, 그 다음에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주거 형편상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같이 사는 거 봐주는데, 애매해서 그냥 무조건 그 부모들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봐주는 경향이 높다. 그 다음에 취약이 뭐야? 내 자식의 고등학교, 중학교 학교 가는 거,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우리 엄마 아빠가 어디 요양 가야 되는데, 요양. 그 다음에 근무상. 내 직장이 강원도래. 근무상. 그 다음에 사업이 강원도에 산대. 이렇게 형편의 등으로 일시적으로 멀리 떨어져 살면 그냥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겠다. 부양가족으로 간주해주겠다. 아무튼 이게 뭐야? 이유만 있으면 떨어져 살아도 그냥 같이 사는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라는 컨셉이니까 좀 애매하다. 그래서 무조건 거의 다 인정해주는 거예요. 단 외국에 살면 안 되겠지. 외국은 너무 명확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외국 산대.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시골 산대. 이런 거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서부터는 외울 게 많지 않으니까 가볍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세금을 아까 우리가 기본 공제할 때는 얼마 뺐어? 150만 원 뺐고, 추가 공제할 때는 기본 공제할 때는 150만 원씩 한 명당 뺐고, 추가 공제할 때는 100만 원도 있었고, 200만 원도 있었고, 50만 원도 있었잖아요, 그지? 한부모, 그지? 장애인, 부녀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죠? 경로공제도 100만 원,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따져야 되는 건데 원칙이 뭐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야 돼요.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7월 1일날 결혼했어. 딴딴따단. 나도 결혼하고 싶습니다. 자, 결혼 했어. 결혼. 혼인을 결혼하는 거죠. 좋겠어요. 눈물이 납니다. 쌤이 저번 달에 결혼식 사회를 봤어요. 친구 결혼식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의 가장 마지막, 내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장 마지막 친구의 결혼식의 사회를 봤는데 인기가 많았어요. 박정규 인기. 네, 넘어갈게요. 호응도 없는데 카메라가 저를 호응해주고 있네요. 자, 아무튼 결혼했으면 12월 31일 기준, 이 기준인 거야. 이때의 기준으로, 이때가 기준이야. 이때의 기준으로 연말정산은 2월달에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한테 세금을 뺄지 안 뺄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기준으로 나는 배우자가 있다 없다. 배우자가 있다.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나한테 소득공제 여기 150만 원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오케이? 배우자가 돈 안 벌면 해준다. 즉 여기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이라는 것은 12월 31일이야. 왜? 언제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날. 왜? 1월 1일이 내 연봉이 시작된 날이고 12월 30일이 연봉이 끝나는 날이잖아요. 이때의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 즉 이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다. 즉 이때 결혼했으면 이때는 배우자가 있잖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나한테 150만 원 세금 빼주겠다. 왜? 부양가족이 생겼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혼도 한번 해볼까? 이혼? 자, 이혼은 아주 7월 1일날, 예를 들어 7월 1일날 이혼했어, 이혼. 요즘 이혼이 너무 많아요. 쌤 친구도 막 이혼했으면 맨날 소주만 먹어요. 힘들어. 자, 이혼했어. 이혼해갖고 한 달 술 먹고 있어.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자, 그런데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다 없다? 없다. 배우자 없다. 나의 배우자 없다. 요즘에 쌤이 부부의 세계를 잘 보고 있어요. 부부의 세계. 김희애 연기가 너무 짱이네. 부부는 참 힘든 세계더라고요. 아무튼 이혼했으면 이때 배우자 있다 없다? 없다. 배우자 없다. 그러면 공제 된다 안 된다? 공제 안 된다. 배우자 없어서 슬픈데 세금도 안 빼줘서 더 슬퍼요. 이렇게 슬픈. 이해돼요? 얘는 배우자가 있는데 와이프랑 신혼
신원 살림 열심히 꽁냥꽁냥 하고 있는데 세금까지 빼준대요. 아, 이거 공제 가능하다. 해피, 베리 해피. 불행, 아주 불행이 되겠죠. 즉 마지막 여기 그때 현재 상황에 따른다라는 거지. 오케이. 왜냐면 결혼이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때 할 수도 뭐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고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만 더. 이런 예시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야. 예시가. 자 쭉 살다가 이렇게 쭉 살다가 7월 1일 날 이번엔 사망을 했어요. 사망. 근데 69세야. 69세의 아버지. 69세 아버지. 69세 10월이야, 10월. 뭐냐면 10월 달에 생일이란 거야. 69세 10월. 그런데 사망했어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됐어. 그러면 이 기준으로 우리 아버지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잖아. 없는데 있는 것을 쳐준대. 죽었는데 죽은 것을 쳐준대. 봐라. 죽은 자는 사망일 전날로 해준대. 전날. 사망일 전날. 사망하기 전날이면 살아서 죽었어. 살았잖아. 그날로 인정해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7월 1일에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이 전날로 따져주니까 이때 기준으로 산다, 살았다, 죽었다? 실제로는 살았지만 살아서 죽었어? 살았다고 쳐준다고. 왜? 전날로 상황으로 인정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까지는 인정. 이때는 인정. 그래서 기본공제 된다. 기본공제. 기본공제 된다. 근데 69세 10월이야. 나이 잘 보세요. 나이 10월 달에 생일이라는 거야. 만으로 하니까 우리 69세 10월이야. 쌤은 생일이 5월 달이거든요. 그럼 5월이니까 쌤이 5월이 딱 되는 순간 한 살 더 먹는 거야, 원래는. 그치? 만으로 따지면 69세 10월이면 여기 넘어왔으면, 여기까지 있으면 70세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70세는 인정 안 한다는 거지. 인정 안 한다. 그래서 여기는 추가 공제 경로우대는 안 돼요. 경로우대. 이 추가 공제는 안 돼. 근데 기본 공제는 된다는 거야. 왜? 사망일 전날이면 살았어. 이때 살았다. 산 사람을 인정해준다. 자,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바로 할게. 여기 장애 치유자 있어, 장애 치유자. 만약에 이때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때는 장애가 치유됐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계속 돈을 썼잖아. 내 장애인 자식한테. 그럼 이때가 장애인 치유됐어요. 그러면 장애인으로 인정 안 하면 너무 내가 공제를 덜 받게 되고, 그러면 세금 많이 내게 되니까 조금 억울하잖아. 그래서 역시 이것도 장애인 치유 전날로 상황을 따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때가 장애였어. 뭐 예를 들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 장애였어. 장애였는데 7월 1일 갑자기 다리를 똑바로 걷게 됐어. 장애가 치유됐어요. 그래서 이날 되니까 나는 장애인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 아빠가 내 자식이 장애인이 아닌 거야. 그러면 내가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세금을 이게 150만 원 공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장애 치유를 뭘로 한다고? 전날로 한다고. 전날. 장애가 치유하기 전날이면 장애인이었어? 장애인이 아니었어? 장애인이었잖아. 이때 기준이 장애 치유 전날로 따지기 때문에 그 해만큼은 장애인으로 인정해서 세금을 빼주겠다. 근데 내년부터는 안 빼주냐라는 거지. 다시 사망자나 장애 치유자는 사망일이나 장애 치유 전날이니까 사망 안 했고 장애가 치유 안 됐고 그 전날로 인정해주니까 다 공제해주겠다라는 컨셉인 거야. 결국 요약하자면 그 해까지는 다 공제해주겠다라는 컨셉.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중에 연령, 기준 연령이 뭐였어요? 20세 이하, 60세 이상 이랬잖아. 해당시 공제가 된다 이거죠. 즉 뭐냐면 이거 만으로 따지거든요. 근데 만으로 따지면 월까지 따져야 돼요. 즉 19세 6개월 된 너희들, 18세 4개월 된 너희들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40세 5개월 된 박정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렇게 따지는데 우리는 20대 이하까지 된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면
20세 2개월. 20세 2개월 된 내 자식이 있대. 그럼 공제 돼, 안 돼? 20세 2개월 된 내 자식이 있대. 그럼 공제 돼, 안 돼? 원래는 안 돼야 되지만 인정해주겠다. 공제해주겠다. 내년부터 안 된다.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거 다 인정해주는 거야. 60세, 60.12월까지 다 되는 거야. 11월까지 다 되는 거야. 60점 몇 월? 20점 몇 월까지 다 된다고.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할 거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궁금하거나 의문 나는 사항 있으면 또 우리 홈페이지 있죠? 거기다가 댓글 좀 달아주시고 혹시 신용카드 문제는 시간을 보니까 한 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고 신용카드 문제는 4교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